안녕하십니까. 박훈탁TV 2019년 10월 29일 이슈 진단 71회 방송입니다. 오늘도 KBS, MBC, SBS와 종편방송이 보도하지 않는 중요하고 새로운 소식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미국의 사회학자 제임스 데이비스의 제이커브 혁명 이론을 통해서 중국에서 사회혁명이 발생할 가능성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데이비스의 제이커브 혁명 이론은 칼 마르크스와 알렉시스 또크빌의 혁명 이론을 종합해서 만든 것입니다. 마르크스는 노동자의 생활 수준 향상의 속도가 자본가들의 복지 향상 속도에 뒤처질 때 혁명이 발생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런데 알렉시스 또크빌은 노동자의 생활 수준 향상이 크게 후퇴할 때 사회혁명이 발생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얼핏 들으면 이 두 혁명 이론이 서로 상반되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미국의 사회학자 제임스 데이비스가 이 두 이론을 종합해서 노동자의 생활 수준이 지속적으로 향상되다가 후퇴할 때 바로 그때 사회혁명이 발생한다는 이론을 만들어서 미국의 사회학 회버 American Sociological Review에 실었습니다. 이러한 제임스 데이비스의 이론에 따르면 40년 동안 고도 성장을 한 중국의 GDP가 마이너스 성장으로 돌아설 때 바로 그때 중국에서 사회혁명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구독 버튼, 알람벨 버튼, 좋아요 버튼 부탁드리겠습니다. 중국의 GDP가 40년 동안 전례를 찾아볼 수 없는 고도 성장을 이어왔는데 마침내 더 이상 고도 성장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공식적으로는 중국 경제가 여전히 존경스러운 6.5% 성장을 하고 있으나 중국 경제를 깊게 연구하는 사람들은 이러한 통계 수치를 전혀 신뢰하지 않습니다. 중국 경제의 성장은 2015년 말부터 멈추기 시작했는데 수출이 감소했고 부가가치세 세수 증가가 멈췄고 구매관리자 지수 Purchasing Managers Index가 리세션을 예고했습니다. 통계 수치가 나빠지자 공산당이 아주 손쉬운 방법을 선택했습니다. 통계 전문가들을 해고해버린 것입니다. 국가통계국 National Bureau of Statistics의 책임자 왕 바오안이 부패와 직장이탈 혐의로 체포되었습니다. 새로운 책임자 닝 지제가 처음으로 중국의 경제 목표를 수치 조작을 통해서 달성하는 책임을 떠맡았습니다. 즉각 PMI 수치가 회복되었고 우울한 GDP 통계가 개선되었습니다. 그러나 중국 경제의 현실까지 조작할 수는 없었습니다. 2018년 중국의 스마트폰 판매가 15.5% 감소했다고 China Academy of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s Technology가 발표했습니다. 중국의 자동차 제조업 협회에 따르면 작년 승용차 판매가 4.1% 감소했습니다. 중국의 무역 흑자가 16.8% 떨어졌고 악성 부채가 치솟고 주택 공실이 증가했습니다. 대졸자가 일자리를 찾지 못하고 있고 서방의 기업들이 떠나고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중국의 GDP 성장률이 추세적으로 떨어지고 있는 현장의 모습입니다. 경제 성장을 유지하려는 필사적인 노력의 일환으로 중국이 경제의 신용을 무차별적으로 주입하고 있습니다. 2019년 1월에는 무려 GDP 5%에 달하는 새로운 신용을 주입했습니다. 중국 지도자들은 현실을 외면하고 있고 40년에 걸친 손짓고 헤엄치기식 고도성장의 파티가 끝나고 있다는 현실을 받아들이지 않고 있습니다. 중국 공산당은 심지어 아주 얕은 리세션마저도 용납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도대체 중국 공산당은 왜 그럴까요? 경제 성장의 종말이 곧 중국 공산당의 종말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너무나 이상하게도 중국인과 심지어 공산당원들도 그런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너무나 신비롭게도 중국 공산당 지도자들은 그들이 경제 관리에 있어서 비상한 기술을 갖고 있다고 믿는 것 같습니다. 중국 공산당은 너무나 오랫동안 경제 성장으로 공산당 독재를 정당화해왔기 때문에 경제 성장이 없으면 권력을 유지할 수 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중국 공산당은
오랫동안 성과 정당성, 퍼포먼스 레지티머시를 열정적으로 신봉해 왔습니다. 성과 정당성은 경제적 성공이 공산당 일당 독재를 정당화한다는 것입니다. 경제 성장이 없으면 중국이 모태동 시절의 문화혁명 또는 1976년과 1980년의 폭동과 같은 사태가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성과 정당성 이론은 북경대학교의 저명한 법학교수 히웨이팡, 미국의 강경파 고든 창, 영국의 지중파 기드원 레치만, 중국 정치 전문가 보지쥐에, 그리고 중국 공산당 주석 시진핑도 신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성과 정당성 이론은 그렇게 중요한 것 같지 않습니다. 중국 리더십은 중국이 소련처럼 붕괴하지 않는다고 철석같이 확신하고 있습니다. 시진핑과 그의 동료들은 2021년 중국 공산당 창건 100주년이 중요하다고 말하지만 그것은 상징에 불과한 것입니다. 중국은 6% 이상의 고도성장을 더 이상 할 수 없지만 통계 조작과 기대 수준 절하로 그럭저럭 버티려고 할 것입니다. 중국은 충분히 부유해졌고 중국 공산당이 근대적이고 번영하는 중국을 건설하는데 성공했다고 선언해버리고 더 이상 염려할 필요가 없다고 주장할 것입니다. 중국 지도자들은 체면 잃는 것을 싫어하지만 2020년대에도 중국 경제가 계속 침체하면 도대체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중국에서 사회혁명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중국인은 성과 정당성 이론을 모릅니다. 성과 정당성 이론은 평범한 사람들이 침체하는 경제 성장에 항의하기 위해서 죽음과 부상의 위험을 무릅쓰고 길거리에 쏟아져 나올 것이라고 가정을 합니다. 그런데 1980년대 동유럽의 폭동, 1989년의 천안문 사태, 2011년 아랍의 봄은 성과 정당성 이론을 설명할 수 있는 사례가 아닙니다. 제정 러시아와 볼셰비키 혁명정부의 탄압을 받은 저명한 미국인 사회학자 피트림 소로킨은 경제가 먹고 살 것이 없을 정도로 나빠져야만 사람들이 군대의 폭압을 제압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시리아의 바샤르 알 아사드처럼 군대를 동원해서 폭동을 제압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북경 정부가 중국의 3분기 GDP 성장률이 6%라고 발표했습니다. 서방의 경제학자들은 중국의 국가통계국이 발표하는 GDP 수치가 항상 과장되는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중국의 진짜 GDP 성장률은 마이너스 2%에서 3% 정도라고 합니다. 그리고 중국이 발표하는 공식적인 GDP 성장률 6%는 심리적 문턱 또는 심리적 마지노선입니다. 만일 6%가 깨지면 정치적 당황, 투자자들의 대대적 매도, 그리고 광범위한 소비자 공황이 발생합니다. 그런데 모건 스탠리의 분석가들은 4분기에 중국의 GDP 성장률이 6% 밑으로 떨어질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심지어 항상 낙관적인 IMF의 최근 세계 경제 전망 보고서도 2020년에 내년에 중국의 GDP 성장률이 5.8%에 머물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ING 그룹 그레이터 차이나의 경제학자 아이리스 팽은 북경이 성장률을 올리기 위해서 4분기에 지방정부를 통해서 인프라 건설에 대대적인 지출을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중국의 인프라 건설은 효율이 낮고 이윤을 내지 못하는 좀비에 불과합니다. 인프라 시설은 그렇습니다. 그래도 북경 정부는 고용을 유지하기 위해서 계속 인프라 건설을 해야 합니다. 중국 공산당이 사회적 동요를 최소화하고 권력을 유지하려면 노동자들이 항상 바쁘게 돌아가야 하고 돈을 벌 수 있게 해 주어야 합니다. 바로 그것이 북경 정부가 끊임없이 인프라 건설에 매달리는 첫 번째 이유, 넘버원 리즌인 것입니다. 이미 중국의 지방 정부들이 올해 2019년 인프라 건설에 배정된 채권 고토를 다 소진해버렸고 재무성이 또다시 3.04조 위안 4,300억 달러의 새로운 채권을 발행했습니다. 지금까지 중국은 2019년에 대규모 인프라 건설 프로젝트의 규모를 전년 대비 2배로 늘렸다고 사우스 차이나 모닝 포스트지가 전했습니다. 그런데 이 월스트리트 저널에 따르면
북경 정부가 내년에 인프라 건설 프로젝트에 배정된 채권 쿼터를 올해의 나머지 기간에 당겨서 사용할 것을 고려하고 있다고 합니다. 고용을 유지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인프라 건설에 매달려야 하는 것이 오늘날 중국 경제의 현실인 것입니다. 그런데 소비자의 지갑이 인플레이션 때문에 줄어들고 있습니다. 소비자 물가지수가 9월에 3% 올랐는데 6년 만에 가장 높은 물가 상승입니다. 여기에는 아프리카 돼지열병으로 인한 식품 가격 상승이 상당한 기여를 했습니다. 게다가 주택가격이 무려 10% 급등해서 서민층의 주거비용을 올리고 있습니다. 중국이 계속 공장을 돌리고 물류가 흘러야만 인프라 건설에 들어간 막대한 지출이 끊임없이 엄청난 적자를 내는 하얀 코끼리가 되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북경 정부는 중국이 더 이상의 다리, 터널 그리고 고속도로가 필요치 않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중국이 필요로 하는 것은 더 많은 국내 수요와 국외 수요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미국이 무역전쟁으로 틀어막고 있습니다. 트럼프가 중국의 이러한 사정을 모를 리 없습니다. 트럼프가 무역전쟁을 계속 질질 끌어버리면 중국의 국내외 수요가 무너지고 결국 북경 정부가 조작을 해서 발표하는 공식 GDP 성장률 수치도 마이너스로 떨어질 날이 반드시 오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중국에서 사회혁명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제 그 이유를 제임스 데이비스의 제이커브 혁명 이론으로 알아보겠습니다. 이 이론은 칼 마르크스와 알렉시스 또크빌의 혁명 이론을 종합해서 만든 것입니다. 칼 마르크스의 혁명 이론에 따르면 노동자 계급의 경제적인 조건과 생활 수준이 계속 향상되지만 그 향상의 속도가 자본가의 복지 증진 속도에 현격하게 뒤질 때 사회적 긴장이 발생하고 혁명이 발생한다고 예측했습니다. 그런데 이 마르크스와 동시대를 살았던 프랑스의 귀족 출신 사회학자 알렉시스 또크빌은 노동자의 경제적 조건과 생활 수준이 하강할 때 공산혁명이 발생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얼핏 보면 마르크스와 또크빌의 혁명 이론이 서로 상반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회학자 제임스 데이비스는 이들의 혁명 이론을 종합해서 제이커브 이론을 만들어서 아메리칸 소셜로지컬 리뷰에 실었습니다. 그 이론을 요약하자면 노동자의 기대 수준이 상승하고 경제 발전의 속도가 기대 수준을 따라서 향상되다가 마이너스로 후퇴할 때 사회혁명이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자, 이 그래프는 이 제임스 데이비스의 제이커브 혁명 이론을 표현한 그래프입니다. 경제 현실이 이렇게 성장을 하다 보면은 사람들의 기대 수준은 계속 올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경제가 성장하다가 어느 시점 되면 경제 성장 속도가 느려집니다. 느려지다가 결국 마이너스로 떨어질 때 오게 됩니다. 지금 중국은 바로 이 시점에 와 있습니다. 경제 성장이 하고는 있지만 성장 속도가 느려졌습니다. 그러나 여기는 억셉터블 갭, 기대 수준과 현실의 격차가 받아들일 만은 하기 때문에 견디고 있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경제 성장이 제로, 마이너스로 떨어질 날이 오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받아들일 수 없는 격차가 발생합니다. 바로 이때 사회혁명이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중국은 지금 여기서 여기로 이행하고 있습니다. 조만간 중국에서 마이너스 성장이 발생하고 사회혁명이 발생할 것입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